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연결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립과 승인. 자, 누가 수립합니까? 특광 시장군수가 수립하죠.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기본계획은 누구예요? 도지사. 그래서 협의시민을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까?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광역 배웠습니다. 광역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누가 수립합니까? 공동으로.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안 하면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싸우면, 협의가 된다 싸우면 지정권자가 조정해 주죠. 그 다음에 승인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합니다. 자,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수립 승인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입안하고 또 결정 고시합니다.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청 싹 다 놓는다니까요. 싹 다. 네? 싹 다. 원칙은 누가 되고요? 그렇지. 원칙은 천천히 해봅시다.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가 합니다. 왜 이러니까? 관할에서 만드니까. 예외적으로 입안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국장 또는 누가 될 수 있다?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는지는 나중에 하면 돼요. 했죠? 그죠? 그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굽니까? 그렇죠. 시도 또는 그렇지.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냐면 국장이 입안한 것은 누가 한다? 국장 스스로가 확정해야 되죠.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시도 갈 때는 협의시민을 어떤 라인을 타고 그렇죠. 국장이 할 때는 어떤 라인을 탄다? 종 라인을 탄다.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48P 한번 볼까요? 입안권자 나옵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먼저 제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을 기본서를 보고 계신데 기본서를 보면서 처음 단계에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첫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또 하고 또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처음 보는 단계에서 책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삼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처음 볼 때 책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칙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지 처음부터 그걸 다 보려고 하면 소화불량 걸려버려요. 그래서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읽다가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망에 여러분들이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단계에서 봐야 될 내용하고 3, 4월 단계에서 봐야 될 내용, 그 다음에 5, 6월 단계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1 플러스 1을 모르는 상태에서 2x는 4, x 값이 뭐냐라는 방정식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용어를 알고 또 그 다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책에는 기본서에는 전체 내용이 다 쓰여져 있는데 시험이 이제 완성 단계까지 전체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할 때는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수업을 할 겁니다. 빼고 수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뺀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고 강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 알아졌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전달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잡아주면 큰 틀, 그 다음에 맥락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에 익혀진 다음에 그 다음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독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책 쭉쭉쭉 읽습니다. 읽고 나서 그냥 책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업을 듣는 목적은 단계별로 이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대로 갑니다. 입안권자 나오죠? 자, 입안권 옆에다가 연필로 하나 크게 쓰실래요? 뭐라고? 그렇지, 싹 다라고 크다랗게 써놓으면 돼요. 크다랗게. 시험장 갈 때는요, 지금 입안권자가 48, 49 양 페이지 걸쳐놓는데 그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시험장 갈 때는. 시험장 갈 때는 싹 다 이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싹 다. 끝. 싹 다 끝. 예. 싹 다 끝이다. 원칙은 누가 돼야 돼요? 특광시장군수. 논리는 알고 있죠? 왜 특광시장군수입니까? 그렇지,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특광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하여야 한다. 끝. 그게 답니다. 상호 인접한 시군 관할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한다라고 보충학습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됐고 나중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9에 가면 예배적 입안권자가 나옵니다. 예배적 입안권자 목차 보세요. 1번 누가 나옵니까? 국자. 국자. 국장은 다음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 내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관할 시도시장 보수한테 의견 듣고서 입안하는데 어떤 경우에 국장이 입안하냐면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공법에서는 여러분 국가계획 관련되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뭐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이럴 때는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광시장 군수가 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의 조정 요구에 따라서 관리계획 정비를 안 하는 경우다 이래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만들었어요. 근데 국장이 보니까 관리계획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관리계획을 서울시장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니까 그게 국토계획하고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획하고 좀 충돌이 될 것 같아서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국장이 야 서울시장아 그거 잘못 만들었는데 그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토 전체된 계획이 다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틀어지죠. 그때는 국장이 야 가져와 이러면서 국장이 만들어 빕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정 기한까지 조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러면 누가 하기도 한다? 국장이 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사유인데 이 세 가지 사유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골라낼 수 있어요.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넘겨볼까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스 바로 올게요. 박스 안에. 이거는 좀 전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죠. 이번에는 어디 걸친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계획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가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이에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입안한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관리 입안권자가 원칙은 누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원칙 누구?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나 도지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관리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시도, 대도시장이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고요? 국장이 가능합니다. 국장이. 하나가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합니다. 두 번째가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하냐면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개발지향구역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세 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입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아주 쉽게 낼 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짱깨시로 해요. 짱깨시. 국장에서 장, 개발지향구에서 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 이래 따가지고 짱깨시는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시? 짱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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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다 외우고 들어가. 이게 다 외우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좀 이따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확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다음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2. 52조 2항 1호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럼 누가 입힌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을 안 배웠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면 자동 해결이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차가 나오는데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관리 입안권자 누가 됩니까?
싹 다죠.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정. 아무도 안 써놨지만 보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두 번째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데 내지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걸쳐서 행해질 때,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행해질 때. 그 다음에 특강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국장이 야 똑바로 해라 라고 조정 요구를 했는데 그 기한까지 조정을 하든 안 하더라. 안 하면 누가 한다? 국정이 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경우에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냐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어디에 걸쳐서 행해지면 두 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행해지면 또는 도지사가 직접 어떤 일련의 사업들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죠. 됐죠? 그리고 위반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세 가지가 있죠. 무슨 시? 짱깨시. 뭐라고요? 짱깨시. 무슨 시요? 짱깨시. 짱은 국장이 위반한 것을 시도한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돼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되죠.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들으면 놓으세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하죠. 시장군수가. 그죠? 그러면 원래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권자가 누가 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돼야 돼요. 시장군수가 있으니까 도지사가 돼야 되는데, 뭐만큼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만큼은 시장군수 스스로가 만다,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지구 단위를 알고 나면 자동 해결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나머지 절차를 정리할 때 자, 한번 보세요. 큰 틀부터 잡아볼게요. 관리 위반권자가 누가 원칙이라고 했나요? 특광시장 군수죠. 그러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로 갈까? 특광시 군 의회로 가겠지. 끝.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시도 대도시 알겠습니까? 그죠?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시도 대도시가 결정할 때는 지방 라인을 타겠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겁니다. 짱깨시 세 가지 대해서 국장이 만약에 관리계획을 결정하죠. 그러면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이건 중앙 라인을 타고 이거는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심이 또 것입니다. 나머지만 배우면 돼요, 이제는. 나머지는 뭐 쉽죠. 제일 먼저 뭐 할까? 기초수합니다, 기초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인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토지를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토지를 측량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의 기초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광역에 없는 내용 중에서, 뭘 하냐면, 토지 적성평가를 합니다. 기본계획에 했었죠. 제 취약 성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요. 환경성 검토라는 게 붙어요.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뭘 하냐면 기초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포함된 기초사를 합니다. 광역이 없는 것 중에서 토지적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비교 영역으로. 광역에는 이런 게 있어서 없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사할 때,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사할 때 적성평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재취약성 분석 있었죠. 환경성 검토는 없었죠. 그래서 관리계획에는 환경성 검토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칠 때쯤 되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추가된 뭘 한다? 기초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견책지방법인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나요? 그렇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했죠. 공법에서 여러분들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청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람도 있고, 공람도 있고, 그죠? 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공법 공통요소인데, 주민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견이 만약에 타당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무조건 반영합니다. 타당할 때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반영해야 되는데, 자, 관리계획은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기본하고 광역 도시계획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공청회가 아니고 14일 이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켜줘요. 열람. 열람이란 것은요. 와가지고 떨쳐봐라 이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댁에 계시면, 집에 계시면 관리계획의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댁에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집에서 알 수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면요. 열람한다는 사실에서 열람 공고문을 냅니다. 열람 공고문을. 열람한다라고 2개 이상의 일간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한다고요? 공고를 내요, 공고를. 여러분들 그 신문 보시면 요즘 신문 잘 안 보는데, 그죠? 포털 사이트에 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신문을 볼 필요가 없는데, 옛날 신문 같은 거 보면요, 어디에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종로구, 구기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그죠? 도로가 설치됩니다. 라고 하면, 그 몇 번지부터 몇 번지 되는, 이해관계인들은 종로구청에 와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와가지고, 몇 월부터 며칠까지 열람하세요. 라고 열람 공고문이 떠요. 열람 공고문이. 지금도 뜹니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죠. 그러면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줘요. 14일 이상을. 14일 이상을 열람시키라는 것은 13일 열람시키면 안 돼. 15일은 돼. 14일은 돼. 14일 이상이기 때문에. 14일 딱 보여주고 안 보여줘도 돼, 안 돼? 돼요. 근데 13일은 법률 위반이에요. 그건 절차 위반이에요. 그건. 그죠?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거든요. 그럼 열람을 가서 이제 떨쳐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람했지. 그러면 열람한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없다? 의견을 내요. 야, 여기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시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때로는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며칠 안에 알려주냐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요. 옛날에 20회 이전에, 그죠? 시험 문제가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이렇게 내죠.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14일 이상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X. X. 공청회는 아니거든요. 열람이거든. 또 다르게 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OX. X. 의견 청지 방법을 가지고 2개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20회 이전에. 20회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그런 문제는 안 됩니다. 유치해서 안 됩니다. 문제가 너무 노출돼 버렸고 오늘 수험생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청지 방법이 기본 광역 도시계획은 공청회인데 관리계획은 뭐하더라? 열람시켜서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는 어디 의회가 되냐면 특광시 군 의회가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입안하죠. 입안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일 때는 어떤 라인을 타고? 지방 라인을 타고. 국정일 때는 중앙 라인을 타죠. 그러면 관리계획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그럼 결정한 사람이 뭐 해버린다? 고시해버린다. 외부로 알려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이라는 걸 고시해줘요. 뭐 한다고요? 지형 도면이라는 걸 고시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속력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뭐 했을 때 구속력이 생깁니까?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지 구속력이 생겨요. 지형 도면을. 지형 도면을 이제 나타내는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우리 배울 때 지형 도면 고시한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왔죠. 그죠? 그게 안 나왔다고. 근데 관리계획 오니까 뭐가 나온다? 지형 도면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왜 이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제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에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됐다고 관리계획이 입안돼가지고 결정고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내 토지 이만큼이 도로 부지가 편입된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면 토지 이만큼이 그린벨트에 포함된 거야. 토지 이만큼이 주거지기 포함된 거야. 토지 이만큼이 방화지구에 들어와 있는 거야. 토지 이만큼이 신도시로 편입된 거야.
토지 이만큼이 정비 사업을 한대요. 지금 등등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은 구속을 받아 안 받아? 관리계획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고. 자, 예를 들어